똑같은 근무 환경이나 작업 강도가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받는 데미지가 다 틀리거든요. 원래 산재보상 법리에서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할 때는 평균인의 눈높이가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재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적응 못한 그 신입사원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기업 문화라는 거죠. 이게 또 한 명의 직원 불응자, 나고자가 생겼네, 그 사고 하나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타살이거든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반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계집사 한창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이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중에 제가 좀 기억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회에 이제 갓 회사 입사해가지고 입사한 지 9개월 만에 아주 젊은 청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죠. 뭐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욱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제가 K군이라고 할게요. K군은 그때 당시 사고 당시 자살할 당시 만 30세였습니다. 30세고 대학교에서 자동화 공학부라고 거길 졸업하고 IT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비전공자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은행, 금융 관련 공공기관 아주 중요한 이런 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전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한 피해가 큰 업체들이 다 그래치고 고객이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 제대로 못하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엄청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거의 뭐 6시, 7시 되면 저녁에 다 퇴근하는데, 고인은 거의 그 사고가 날 때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9시, 10시까지 늘 회사에 남아있던 거죠. 그 선배들은 쉽게 이야기했다도 너 뭐 하려고 남냐? 때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과정을 거쳐왔다지만은 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일 당장 또 파견 나가서 전산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게 나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거의 뭐 한 9개월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K군이 제일 힘들었던 게 2인 1조로 나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2인 1조. 선배와 이렇게 막내와. 근데 이제 갓 3개월 수습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혼자 보낸단 말이죠.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초년생인지. 그러면 이제 갑질도 나오고 한심하게 보고 막, 또 우리가 유지보수하러 왔는데 그 어린 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K군이 엄청난 이제 공포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밤에라도 심야에도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고치다가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려고 전화 몇 번 하면은 선배들이 엄청 귀찮은 듯이 받는 거예요. 야, 난 거 메뉴에 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전화를 받았던 거죠. 편하게 전화도 잘 못하는 거예요. 혼자 막 하얗게 울고 질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파견 나가면 늘 기가 죽고 위축되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인 거예요. 심야에 혼자 어떤 그 회체에서 그거 상대하는 게. 그 선배들 만나보면은 올 때도 다 그랬어. 다 그 과정을 거치면 다 뭐 괜찮아져. 연봉도 오르고. 그런 문화가 이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게. K군이 이제 동료도 없었어요. 자기가 막내였으니까. 중간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다들 못 견디고 다 퇴사를 내버리니까 자기 위에 선임이 벌써 6, 7년 차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제 가장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K군이 한 번도 스님들과 또는 팀장들과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대요. 회사 다니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팀장이나 스님하고 뭔가 소통을 해야 되고 한 개도 더 배우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밥을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밥을 안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건 끝나고 그 팀장이나 동료를 만나봤어요.
왜 밥 한 번 안 먹어주냐고. 우리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각자 뭐 업무 스케줄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뭐 각자 알아서 먹으면 돼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 큰 회사에 혼자 고립돼서 있었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고인의 이제 카톡 내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어떤 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멍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멍청이. 뭐 제가 그 팀장이나 스님들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밤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야 메뉴에 다 있잖아. 그것도 못 고쳐 멍청아. 이런 멍청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들었나 봐요. 그게 이 K군한테는 거의 뭐 비수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왜 한 명, 후배 한 명, 그 딸랑 후임병 한 명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 챙겼냐고. 실제 보니까 후배들이 저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 나가버린 거예요, 후배들이. 그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쟤도 좀 하다가 안 되면 나가겠지. 그러니까 정도 안 주고 애정도 안 주고 키울 생각도 안 한 거죠. 네가 살아남으면 우리 키워주겠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6, 7년간 신입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K군도 자기가 직장 내에서 사실상 스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는 걸 완전히 몸으로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든 스님과 친해지고 적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자기 외모에도 자신이 없는지 막 헬스권, 개인 PT를 300만짜리 주고 끊기도 하고 또 고객사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피부 미용도 맞아요, 남자가. 그리고 선배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아주 비싼 술 집에 사다 놓고 선배 초대해서 한 잔 먹자고 내가 맛있는 술 아주 귀중한 술 사왔다고. 뭐 선배들이 내가 거기 왜 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초대도 오지도 않고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따돌림이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불 얘를 따돌린 게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문화가 그런 거죠. K군만 덩그리 이 회사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전혀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K군이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됐던 발단의 계기가 팀 회식장에서 팀장이 너 좀 우리 부서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너 다른 부서 갈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K군은 그걸 어떻게 K군한테 들렸을까? 너는 우리 회사에 쓸모없다.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남아서 그렇게 죽도록 심야에 나가서 다 했는데, 그 팀장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친구한테는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은, 힘들다가 다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나도 언젠가 견디고 나면 선배처럼 연봉도 오르고, 언젠가 나도 선배처럼 저렇게 여유있게 할 수 있겠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제 온 거죠. K군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삶을. 포기했던 모습이 이제 막 나타나요. 그 IT 여자는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한 번도 정장 차림 입고 면접 외에는 정장 차림 입어본 적이 없는데 사고 이틀 전에 정장 차림을 쫙 입고 출근을 해요. 그날 밤에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봉사활동 나 이제 떠날 거다. 나는 공부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시 이제 잘 친한 친구하고 했던 카톡 내용을 보니까 형도 저를 싫어하세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저는 회사에서 좀 너무 무시를 당하고 저를 잘 상대를 안 해줘요. 저 똑똑한데 멍청하지 않은데 왜 그런 무시를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형, 저 좀 클럽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너무 클럽에 가고 싶어요. 한 번도 클럽도 다녀본 친구도 아닌데 사고 이틀 전에 실제 클럽에 가요. 거기서 평소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 해봐야 뭐 2, 300 될까 말까인데 150만 원어치 고가의 술을 결제했어요, 그날. 그 고가의 술을 사서 그냥 마시지도 않고 그 10분 만에 그 다 뿌려버렸대요, 그냥. 클럽에.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사고 당일날 새벽에 아빠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요. 아빠, 나 내일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그 문자를 남겨요. 또 친구한테 이제 통화를 해요. 너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회사에 가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이제 너무 두렵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버림받는 것 같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다 안 좋아한다. 암튼 꼭 기억하고 땡땡땡 친구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말을 남기고 그날 밤 12시경에 이제 한강에서 이제 양복 입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죠. 그 망인이 쓴 메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쓰여진다면 밥 혼자 먹기, 실력 키우기, 무조건 실력, 이런 메모장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쟤를 이제 산재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장님도 만나보고 팀장, 팀원들도 이제 다 만나봤어요. 사장님도 보니까 그 K군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K군이 아마 중간에 한 번쯤 회식 자리에서 나 요즘 우울증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왜 우울증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 뭔가 그래도 막내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 배려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때부터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팀장과 동료를 만났는데 하나같이 왜 그런지 자기들 모르겠대. 왜 그 친구가 우리가 갈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남아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선배나 선생님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랬으면 이 친구 혼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사무실 혼자 남아 있는 걸 그렇게 방치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공단에서 이제 산재 업무상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업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업무상재로 승인이 안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냈다는 거죠. 원래 업무상으로 이렇게 근로자가 자살하려면 요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업무 때문이지만은 어떤 정신적 이상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정신적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자살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져요. 그럼 그런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일으킨 거는 업무 때문에 되고, 재해자 행위를 보면은 이상 행동이 되게 많죠. 갑자기 클럽에 가서 고가의 술을 샀다든지 평상시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해준 거는 업무 관련성은 인정했어요. 근데 업무 관련성은 인정했는데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일으키는 어떤 정도, 그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는 통상적이다. 누구나 정상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승이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근무 환경이나 근무 시간이나 작업 환경이나 작업 강도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받는 데미지가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코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받은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래 산재보상 법리에서도 그런 어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할 때는 평균인의 눈높이로 보면 안 되고 그 재해자의 입장에서 재해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해자가 바보가 아닌다며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포기했겠어요? 재해자한테는 그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걸로 데미지도 온 거예요.
사회 평균으로 보면은 이해될 수 있는 자살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지만이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단 판정에 약간 제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좀 답답함이나 이런 건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악덕사업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요즘 사장님이 안 그래요. 동료들 바로 그 위에 있는 팀장. 이분들이 너무 괴롭히고, 막 왕따시키고,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같은 월급 받고, 자기도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에 불과한데, 왜 서로가 동료와 동료를 이렇게 보담아 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가 서로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그럼 저는 또 그 스님들이나 팀장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저분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과연? 정말 나빠서, 제일 힘들게 하려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진짜. 그냥 자기들도 그런 조직 문화에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살아남아도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못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역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있으면은 정말 기업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 우리 기업에 좀 심각한 조직 문화가 있는 거 아닐까. 제2, 제3의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앞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K군 이전에 많은 신입사원이 나갔을 때 이미 회사는 눈치챘어야죠. 이거는 적응 못한 그 신입사원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기업 문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또 한 명의 적응 불능자, 낙오자가 생겼네?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 생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타살이거든요. 사회적 시스템, 기업의 시스템에서 한 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까지 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반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직장인들한테 이 회사가 뭔가, 어떻게 보면 회사는 그냥 뭐 돈만 받고 월급만 받고 나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회사의 교육에 의해서 축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경쟁해서 겨우 이 회사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경쟁하고 또 경쟁을 시키고 한 인간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또 인사 고가표 보세요. 다 업적, 능률 그런 것만 평가를 하지 평가받는 저분이 여기서 어떤 걸 느끼는지 기업에서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이 있는지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제는 조금 기업이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지 정말 앞서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정말 단순히 인적 자원 이런 개념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지 않을까. 한 사람에 대한 배려, 중요성을 좀 우리 K군 사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공감하고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고 그런 것 같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삶이 보인다 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